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소영현, 이하나, 최기숙 저자의 감정의 인문학입니다. 인간을 위한 학문인 인문학이기 때문에 인문학을 다룰 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논의될 수 없다고 합니다. 인문학을 가르치고 배우는 구도가 아니라 위로와 공감, 인식과 행동의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고자 이 책을 집필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가지는 감정의 프리즘을 통과해 사람들이 느끼는 열정, 분노, 슬픔, 공포, 위안, 기대, 평온, 광기와 사회적인 현상을 결부시켜 옴니버스식의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러 인문학 서적, 영화들이 나오면서 인간이 가진 감정에 대한 인식, 행동의 근거를 들어주고 있기도 한데요. 정치, 사회 영역에서 감정은 존재하고 감정이 계급과 젠더, 집단주의에서의 감정 등을 다루고 있는 이 책은 인간이 지닌 감정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3명의 저자는 연세대학교 국악연구원에서 21세기 실학으로서의 사회인문학을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쁨과 슬픔, 행복과 불행, 환호와 좌절 등의 이분법으로 감정을 나눌 수 없다고 합니다. 감정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두 가지의 양가 감정이 공존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또한 우울, 불안, 슬픔 등의 감정이 행복, 기쁨, 환희 등보다 낮은 서열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우울, 불안, 슬픔 역시 사람이 느끼는 감정으로 감정에는 위계질서가 없지만 그를 우리는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또한 감정은 계급사회, 유교사회를 거친 우리에게 100% 모두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로 표현되지 않는 감정은 감정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회에서는 감정을 숨겨야 하고 절제해야 하는 분위기에서 감정을 표출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는 행동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정을 표현하는 정도는 계급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회사 내 직급이 높은 직원은 감정 표현을 직급이 낮은 사원보다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이로 인해 감정에도 계급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오한 질문도 하고 있습니다. 내 감정이 진짜 내면의 내 감정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느끼는 것인지 아니면 타자에 의해서 감정이 느껴지게 되는 것인지 능동인지 수동인지에 대해서도 이 책에서는 질문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느끼는 감정의 원인과 실체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합니다. 감정이라는 것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감정이 존재해야 하며 그 감정의 존재를 알아채기 위해서는 우리는 스스로를 관찰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오롯이 내 안으로부터 나왔는가 라는 질문을 본인에게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감정은 시대를 반영하고 역사를 반영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소성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등의 단어를 들으면서 우울감을 더 느끼는 사람이 많고 현대사회에 들어와 고립감을 느끼는 사람이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많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과거에는 또 다른 감정들이 우리 사회에 팽배했을 텐데요. 이처럼 감정은 시대와 역사를 반영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코미디가 미국에서 성공할 수 없는, 미국 TV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서 성공할 수 없는 건 역시 사람이 지닌 감정을 다루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감정의 다양한 요소들을 우리는 고려해서 사람들과의 소통과 공감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희로애락의 오욕인 칠정은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를 절제해왔고 통제하려고 하고 조절해야만 한다고 하는데요. 마음을 위장하는 것은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보다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감정을 조절하는 것과 위장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절하고 위장하면서도 그 감정을 제대로 읽어내는 자기 자신과 우리는 마주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무엇이 더 낫다 라는 판단보다 내 감정을 제대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인간을 다루는 학문인 인문학이 내 감정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충분히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정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극히 주관적으로 발현되는 감정은 내가 주인이라는 것이 확실한데요. 하지만 어떤 사람과의 관계든 물체와의 관계든 상황과의 관계든 그 관계가 생겨야지만 내가 어떠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고 합니다. 책에 나와 있는 문구처럼 감정이 관계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한다는 말과 감정이 개인의 내부에서 생겨난다는 말이 모순처럼 들리겠지만 공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감정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내 감정을 표현할 통로를 만들어 내 감정의 주인이 되는 것이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감정 민주주의를 실현시켜야 한다고 책에서는 강조합니다. 인문학을 다뤘을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주제인 삶과 죽음에 대해서도 이 책에서는 언급합니다. 특히 well aging, well dying을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잘 늙는다는 것과 잘 죽는다는 것은 혼자만의 노력을 뛰어넘는다고 합니다. 시대가 지나면서 어떻게 늙어야 품위가 있고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를 고려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세대 교체가 어쩔 수 없이 일어나기에 개인적으로,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잘 죽는 것, 잘 늙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 고민에 대해서는 정해진 답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노인들을 단지 소비의 주체가 아니라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회에서 그런 장치와 제도를 마련해 주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뺏긴다는 생각만 갖는 것이 아니라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지지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를 위해서 각박한 세상을 만드는 각 세대에게 인문학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신 점술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약한 인간이기에 나약함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행위라고도 말하고 있는데요. 점성술과 미신이 존재하는지 제대로 된 것인지 등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두 행위를 통해 희망과 의지를 보겠다는 사람들의 모습은 살아가는 데 있어 두 요소가 삶을 지탱하는 것이라고 보여진다고 합니다. 점성술과 미신은 본질적으로 생명에 관여하는 인문성의 자질을 함축하고 있다고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점성술과 미신을 보기 위해 사람들은 찾아가는 그 노력을 하고 있으며 우리가 가진 결핍과 욕망을 인정하는 것이 점성술과 미신을 보러 가는 행위라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원인과 결과가 상대적으로 확실한 과학보다 내가 힘들거나 믿고 의지할 무언가가 필요할 때 사람들은 점성술, 미신, 사주를 찾는다고 합니다. 이런 활동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가져다 주기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문학이 주는 기쁨 중 하나가 간접 경험, 대리 경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순한 경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이 의미화되어야 하고 그 경험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문화적인 틀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경험의 축적으로부터 문화의 틀은 만들어지며 그를 통해 사람의 인생관을 만들어가고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선택의 이유를 제시해 준다고 합니다. 정리해서 우리는 인문학을 접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내면과 소통하면서 어떤 욕구를 내가 가지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이탈리아어로 결속과 단결을 뜻하는 파쇼에서 나온 파시즘은 감정에 호소하는 감성 정치의 언술이었다고 합니다. 파시즘이 매력적인 이유는 그 안에 들어가면 소속감, 안락감, 우월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파시즘은 과거에만 존재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도 몇몇 집단에서 이상하리만큼 파시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우월하고 다른 사람은 열등하다는 생각 자체를 하는 사람들이 나와 다른 것의 차이를 인정하는 모습은
꼭 갖춰야 하는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을 적절하게 분출하지 못하기에 쌓이고 쌓여 빵 터져버리는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는데요. 안타까운 상황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감정을 억누르고 절제해야 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여겨졌다면 앞으로는 자신이 느끼는 것들을 올바른 방법으로 표현하고 이야기하고 서로 공감하도록 하는 사회의 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스스로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문화가 형성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는 감정 민주주의가 꼭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감정의 인문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